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G2G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초자동화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 클로드 코드 프로토콜입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한 챗봇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 직원을 어떻게 설계하고 말 그대로 제 옆자리에 앉힐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실용적인 가이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가 아니다? 위임에 있는 거죠. 우리가 AI한테 매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프로젝트 맡아서 처리해 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아,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요? 네, 그럼 알아서 결과물을 가져오는 그런 자율적인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목표죠. 이 자료가 현재 업무의 한 90%는 자동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AI를 업무에 쓰면서 항상 답답했던 지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대화가 조금만 길어지면 이 AI가 처음에 제가 했던 중요한 말을 까먹더라고요. 맞아요. 막 아까는 이렇게 해달라고 했잖아 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 자료가 딱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시작하더군요. 맥락 오염이라는 개념으로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최신 언어 모델인 클로드3 오퍼스 모델도요. 기억 용량, 그러니까 컨텍스트 창이 약 20만 토큰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20만 토큰이면 엄청 많은 거 아닌가요? 엄청 많죠. 책 한 권 분량이니까요. 근데 대화가 오고 가고 파일이 막 첨부되고 하다 보면 금세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 진짜 문제는 뭐냐면 대화가 길어질수록 초기에 입력했던 핵심 지시사항들 있잖아요. 네네. 이건 꼭 지켜줘 하는 것들. 그렇죠. 이 보고서는 반드시 우리 회사 브랜딩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해 같은 중요한 원칙들이 점점 희석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대화창 스크롤이 길어질수록 AI가 점점 멍청해지는 느낌이 드는 게 그냥 제 기분 탓이 아니었군요. 절대 아니죠. 중요한 정보가 다른 잡담이나 수정사항들 밑으로 깔리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채팅이 길어질수록 에이전트의 지능이 흐려진다고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긴 대화 기록에 의존하지 말라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에서 출발해요. 해결책으로 구조화된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필요한 핵심 정보만 딱 선택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을 제안하죠. 워크스페이스요? 단어만 들으면 꼭 제 실제 책상이나 컴퓨터의 작업 폴더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이 디지털 직원이 일하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개념인가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그냥 책상이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에 맞춰서 완벽하게 세팅된 전문가의 작업대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전문가의 작업대요. 네. 예를 들어 코딩용 작업대에는 납땜 인두랑 오실로스코프가 있고 마케팅 분석용 작업대에는 최신 시장 보고서랑 고객 페르순가 카드들이 미리 쫙 깔려 있는 것처럼요. 아, 이 워크스페이스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에이전트가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 도구, 업무 절차가 담긴 하나의 완결된 환경인 거죠. 알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라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개념은 이해가 됐는데 근데 그 전문가의 작업대가 그냥 텅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어떤 파일이나 폴더들이 기본적으로 놓여 있어요? 이 디지털 직원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작업대 정리의 기본 원칙 같은 게 궁금해지네요. 아,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작업대의 가장 중심에는요, 클로드.md라는 파일이 있어요. 클로드.md요? 네, 이게 이 디지털 직원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마스터 파일입니다. 일종의 자기소개서나 미션 선언문 같은 거죠. 정체성이요? 와, 그냥 도구가 아니라 거의 인격을 부여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나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이며 우리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두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다른 폴더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러 폴더들이 있는데요. 먼저 컨텍스트 폴더, 여긴 에이전트의 장기 기억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 기억? 네. 우리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나 조직도 핵심 전략처럼 에이전트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배경 지식들이 저장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폴더가 커맨즈 폴더입니다. 커맨즈. 네. 여기에는 반복되는 업무 절차를 담은 업무 매뉴얼들이 프롬프트 형태로 저장됩니다. 여기가 바로 업무 자동화의 심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코드가 들어가는 곳도 있네요. 스크립트 폴더랑 스킬스 폴더. 둘 다 뭔가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스크립트 폴더에는요, 우리가 에이전트한테 시켜서 직접 만들게 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코드 조각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요? 뭐 외부 API를 호출해서 날씨 정보를 가져온다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데이터를 추출하는 파이썬 코드 같은 것들이요. 후추는 2번 털어넣어. 이렇게 직접 간단한 레시피를 적어주는 거고, 네, 그렇죠. 스킬즈는 이 에어프라이어 사용법이야. 이걸로 닭을 구워처럼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진 전문 도구를 사서 딱 장착해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아웃풋 플랜즈 폴더는 이름 그대로 결과물을 저장하는 곳이고요. 네. 이 모든 구조가 합쳐져서 에이전트는 빈 껍데기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배경 지식, 업무 매뉴얼, 전문 도구까지 모두 갖춘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맥락 스태킹이라는 원리가 나온다고 하셨죠. 정보가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가장 기반에는 cloud.md 파일로 정의된 에이전트의 정체성이 딱 있고요. 네, 정체성. 그 위로 컨텍스트 폴더에 담긴 회사의 가치나 비즈니스 환경 같은 불변의 정보가 쌓이고 그 위에는 이번 분기 목표 같은 전략적 정보, 그리고 가장 위에는 실시간 주가나 판매량 같은 동적인 데이터가 쌓이는 이런 다층적인 구조입니다. 와, 이런 풍부한 맥락 위에서 에이전트는 비로소 단편적인 지시가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정보를 에이전트한테 어떻게 한 번에 인식시키죠? 매번 이 폴더들을 전부 복사해서 대화창에 붙여넣을 수는 없을 텐데요. 그래서 프라이밍이라는 초기화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프라이밍이요? 네, 이건 마치 매일 아침 출근한 직원한테 자, 김대리, 당신은 마케팅팀 소속이고 우리 회사의 이번 분기 목표는 이것이며 오늘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경쟁사 분석 보고서 작성입니다. 이렇게 매번 브리핑을 해주는 것과 같아요. 아, 아침 조회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세션을 시작할 때 프라임이라는 명령어를 딱 입력하면 워크스페이스의 모든 컨텍스트와 cloud.md 내용을 한 번에 싹 읽어드려서 에이전트를 완벽한 업무 준비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아하. 이걸 안 하면 직원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멍하니 앉아있는 기억상실 상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맥락 오염 문제도 이걸로 해결하는 거네요. 대화가 길어져서 에이전트가 헷갈려 하는 것 같으면 미련 없이 현재 대화창을 닫아버리고 네, 닫아버리고. 새 대화창에서 다시 프라임 명령으로 재시작해서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 방식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고속 모드라는 재미있는 기능도 있어요. 고속 모드요? 네, CRA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이걸 활성화하면 에이전트가 스크립트를 실행하거나 파일을 수정할 때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사용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구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실행해버립니다. 와, 신뢰가 쌓인 반복 작업에서는 이 승인 절차를 제거해서 작업 속도를 극적으로 높일 수 있죠. 그냥 믿고 맡길게,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네요. 듣다 보니까 이것 좀 해줘 같은 막연한 채팅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다시 생각하게 돼요. 맞아요. 저도 매번 비슷한 일을 시키는데 결과물이 제각각이거나 제가 원했던 걸 다시 길게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이 프로토콜이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일회성 채팅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비용일 뿐이라는 거죠. 비용이다. 네. 핵심은 반복되는 업무를 자연어로 작성된 MD 파일, 즉 커맨드로 만들어서 자산화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걸 넘어서 제 머릿속에만 있던 업무 노하우를 명문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과정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한 마케팅 리포트 작성 업무를 마케팅 리포트.md라는 파일에 1.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 추출 2. 주요 트렌드 3가지 요약 이런 식으로 절차를 상세히 적어서 커맨드 폴더에 딱 저장해두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마케팅 리포트라는 한 줄의 명령어로 즉시 실행하고요.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워크플로우를 재사용 가능한 프롬프트로 만들라는 말이 이 자료의 핵심 철학 중 하나입니다. 와, 그렇게 만들어진 커맨드 파일은 계속해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영구적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저라는 작업자가 없어도 제가 만든 이 커맨드라는 설계도만 있으면 누구든 어떤 에이전트든 동일한 품질의 결과물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에이전트가 스스로 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진화하는 방법까지 제시되던데 이 부분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잠깐만요. 근데 시스템이 스스로를 개선한다는 건 굉장히 강력하지만 동시에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에이전트가 제 워크플로우를 멋대로 수정하다가 중요한 코맨드를 망가뜨리거나 전체 구조를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고요. 당연히 안전전시라 있습니다. 바로 계획과 구현이라는 2단계 프로세스예요. 계획과 구현. 네.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마케팅 리포트에 이제부터 경쟁사 SNS 활동 분석도 추가해줘 라는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사람이 직접 마케팅 리포트.md 파일을 수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먼저 create plan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계획을 만들어라. 네. 그러면 에이전트는 단순히 그 커맨드 파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워크스페이스 전체 구조를 분석해요. 그리고는 이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컨텍스트 폴더의 경쟁사 목록을 참조해야 하고 스크립트 폴더에 인스타그램 데이터를 가져오는 새로운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와 같이 이 변경이 다른 모든 파일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세한 설계 변경 계획안을 먼저 수립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숙련된 개발자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전에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를 고려해서 설계도를 먼저 그리는 것과 똑같군요. 정확합니다. 그 설계도를 사용자가 검토하고 좋아, 이 계획 마음에 들어, 그대로 진행해 라고 승인해야만 아, 승인을 해야만. 네. 비로소 임플레멘트 명령을 통해 에이전트가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파일을 생성하고 기존 파일을 수정하는 등 구조 변경을 스스로 수행합니다. 와, 인간의 섣부른 개입으로 인한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스템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오류 없이 워크플로우를 안전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이 모든 기능을 통합한 실전 사례로 경쟁사 심층 분석 자동화 예시가 나오던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개념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눈에 보여주더군요. 네. 사용자는 그냥 Analyze Comparator 하고 경쟁사 이름 이렇게 단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할 뿐입니다. 딱 한 줄이요. 네. 그러면 사전에 커맨드 폴더에 정의된 복잡한 4단계 프로세스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쫙 진행됩니다. 어떤 단계들로 이루어지나요? 1단계에서는 Deep Research라는 스킬을 이용해서 분석할 경쟁사에 대한 최신 기사, 시장 보고서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핵심만 요약해요. 네. 2단계에서는 API 같은 웹 스크래핑 스킬을 활용해서 해당 경쟁사의 유튜브 채널이나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댓글 반응 같은 정량 데이터를 싹 긁어옵니다. 데이터를 다 긁어오고 3단계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를 모두 종합해서 클로드의 강력한 분석 능력을 통해 상세한 분석 리포트를 마크다운 파일로 생성하고요. 마지막 4단계가 정말 활용점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클로드 PPT 스킬을 이용해서 3단계에서 생성된 텍스트 기반의 분석 리포트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이 담긴 그래프와 도표까지 포함된 와, PPT까지요? 네. 당장 내일 아침 임원 회의에서 발표해도 될 수준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그리고 최종 결과물인 발표 자료 생성까지 그저 커맨드 한 줄 입력했을 뿐인데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완결된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업무 위임의 진정한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면서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게 아니라 목표와 절차만 명확히 정의해주면 완벽한 결과물을 가져오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직원을 갖게 되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실패를 부르는 4가지 치명적인 오류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지침서 같았어요. 성공 사례만큼이나 실패하지 않는 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첫째는 챗봇 마인드셋, 즉 챗봇 마인드셋입니다. 챗봇 마인드셋. 네. 잘 만들어진 워크스페이스와 커맨드를 활용하지 않고 여전히 습관처럼 대화창에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토큰을 낭비하고 맥락을 흐리는 행위죠. 이건 최첨단 자동화 공장을 지어놓고 기계는 안 돌리고 계속 사람이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아, 첫 번째 챗봇 마인드셋은 정말 제 얘기 같아서 뜨끔하네요. 저도 챗GPT한테 일 시킬 때 그냥 친구랑 수다 떨듯이 이거 좀 찾아봐. 아니 그거 말고 좀 더 재밌게 써줘. 하다가 결국 시간만 날린 적이 정말 많거든요. 다들 그렇죠. 이걸 치명적인 오류라고 하니 반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맥락 누락이네요. 네, 컨텍스트 미싱입니다. 세션 시작할 때 프라임 명령으로 아침 브리핑 해주는 과정을 생략하는 거예요. 아, 프라이밍을 안 하는 거. 네. 그래서 에이전트가 자신이 누군지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기억상실 상태로 업무를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리 없겠죠? 세 번째는 계획 부재. 아까 설명해 주신 플랜, 임플리멘트와 직결되는 문제겠군요. 맞습니다. No planning, create plan이라는 안전한 절차를 무시하고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파일을 이것저것 수정하다가 전체 워크스페이스 구조의 일관성을 깨트리고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실수입니다. 네. 마지막 넷째는 fear of scripts, 스크립트에 대한 공포입니다. 코드에 대한 공포요? 네, 코드가 무섭다는 이유로 API 연동이나 웹 스크래핑 같은 외부 데이터 활용을 포기하고 결국 이 유능한 디지털 직원을 워크스페이스라는 방 안에만 가둬두는 경우죠. 들어보니 결국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역할 변화에 대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작업자가 아니라 일이 되게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설계자로 이동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이 클로드 코드 워크스페이스는 단순히 일을 대신해주는 편리한 도구가 아니에요. 당신의 시간을 10배, 100배로 확장시키는 강력한 레버리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네. 이제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는 반복 업무를 처리할 첫 번째 디지털 직원을 직접 설계해보라는 말로 자료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당신의 업무 중 가장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을 처리할 디지털 직원을 설계한다면 그 직원의 두뇌, 즉 워크스페이스에 가장 먼저 어떤 지식과 데이터를 넣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직원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클로드.md 파일 첫 줄에는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라고 어떻게 적어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첫 번째 디지털 직원 설계는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